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3시 5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합니다. 자, 일주일간 이것저것 많이 움직였었죠? 한번 체크를 해보죠. 기준을 일주일치로 정리하고 뭐가 많이 움직였는지 보죠. 자, 첫 번째는 NHN벅스가 81%로 이번 주간 1등을 했네요. 싸이월드가 서비스가 재개가 되고 그쪽에 응음원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치 정리를 해보니까 NHN벅스 이런 애들이 싸이월드 관련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보죠. 밑에 보면 서울옥션, NFT, 경매, 세 번째 보면 싸이월드 인트로메디, 1, 2, 3위의 섹터를 보면 모멘텀 라인에 무슨 싸이월드나 이런 재료성 움직임들이 있었고,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NFT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라인들, 이쪽 라인의 움직임이 시장에 또 있었고요. 전체 시장을 쭉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 주간에서 봤었던 메타버스 4종에 중복된 포함된 리스트를 한번 체크를 해봤었죠. 그런 쪽의 움직임이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러면 누군가는 그냥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것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추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시기가 됐을 때 그걸 봐야 될 때가 됐을 때 확인하면은 내 심리단이 10% 벌고 10% 깨지고 이런 거에 큰 상관없이 데이터가 동반되는 매매나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한 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그 정도 라인에서 움직였던 게 MP 메타버스, 뉴도 메타버스 미디어, 펜엔터, 자이언트 스텝, A스토리, JYP 이런 움직임들이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난주에 봤던 중복된 애들 움직임들이죠. 그러면 순간순간 툭툭 올라온 애들이 계속 생겼을 거예요. 이 안에서. 덱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움직임이 없던 이런 알체라 같은 종목도 최근에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그쵸?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거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놓으면 다음에 또 쓰면 되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생각거리가 있을 만한 게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가상화폐랑 이제 엮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게임 업종은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게임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런 플랫폼, 특히나 가상화폐 관련 플랫폼에 조인을 하려는 움직임은 전반적인 상태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처음에 그 테이블을 끄는 게 위메이드, 바로 따라갔던 게 게임빌, 바로 동반해서 컴투스, 룽트 코리아, 액토즈 소프트, 중간에 W 게임즈 이런 애들이 계속 그 다음에 네오위즈 이런 라인들까지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더하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비덴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의 촉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출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쪽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이런 라인들이 이동하고 이쪽에 금융시장에서 ETF가 생기면서 부각을 받고 수급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도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던 한 주였습니다. 거기도 뭐가 달라졌냐? 비트코인을 우리가 ETF라는 라인들이 하나 생기면서 수급은 돈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까 우리 메타버스도 그냥 메타버스래 했던 데에서 메타버스 ETF가 생기고 수급, 돈의 흐름이 생기고 달라지고. 다음 뭐가 있을까요? 뉴, 우리 미디어 섹터들, 특히나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조금 자유로운 업종들, 이런 것 중에서 미디어, 엔터, 게임, 웹툰, 컨텐츠, 드라마, 음원, 이런 라인들의 움직임이 죄송합니다. 이런 라인들의 움직임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삼진 LMD가 22%. 11월 달이면 이재용 부회장 미국 출장 가죠.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던,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배터리 쪽의 이야기던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신풍재지가 21%. 포장용 상지 가격 인상 가능성 이러면서 금요일날 재지 관련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어요. 근데 조금만 신풍재지가 이런 골판지나 이런 라인들이나 여러가지 키워드만 조금 찾아만 봤어도 이거는 이미지성의 움직임이 조금 많이,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가서 이 종목을 움직였다는 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 보면 마닐라 판지 제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닐라 판지 같은 백판지는 아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쓰이는 택배 상자에 쓰이는 종이도 아니고요. 하지만 상자 박스 가격 오른다고 하면서 이런 애들이 그냥 수급적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 왜? 이미지랑 시총이 작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움직여 버릴 수 있는 거죠. 시장에도 이런 쪽은 알고 하는 쪽과 모르고 하는 쪽은 다르니까, 만약에 건든다고 해도 알고 그냥 돈의 흐름을 타려고 건드는 거는, 알고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그냥 상자 가격 올라서 신풍재지가 생각하는 로직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아니면 이게 맞아떨어지면 좋지만 언젠간 안 맞아떨어져서 확 부각시키고 피레침을 쏴버리면 나는 그냥 뉴스 하나에 개별적인 수급에 당한 것밖에 안 되니까요. A스토리 뭐 이런 움직임이었습니다. A스토리 최근에 지리산은 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뉴스가 나오는 게 뭐 패딩이 잘 팔린다, 뭐 네파나 이런 브랜드 OEM 사업, 뭐 태평양물산,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준비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 추이를 확인하면서 상방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는지 체크를 하는 거지. 한번 의류 섹터의 대장은 FNF예요. FNF 한번 보죠. FNF는 현재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수가 금요일날 3000단을 쑥쭉 깨면서 막 움직이다가 결론은 3000단 다시 회복하면서 끝났는데요. 그냥 얘는 이러고 있습니다. 분할 이후에 지금까지. 결론은 외국인이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ETF가 나왔을 때 KRX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정보 시스템의 ETF 목록을 다운받아서 체크를 했던 것처럼 얘가 그냥 옷이 잘 팔려서 의류 대장이라서 그냥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 움직이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공부해 놓으면 다음에 이 공통된 로직으로 움직이는 게 나오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MSCI라는 지수의 편입이 가장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이 발동을 먼저 한 걸로 보이는데요. 편입은 11월 12일 날 발표가 되고
말일에 들어간다고 쳐도 항상 이에 대한 수급은 미리 들어가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FNF는 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거기다가 뭐 실적, 성장, 그 다음에 뭐 성수기, 개별적인 이런저런 정보, 소식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MSCI 편입은 2, 5, 8, 10일에 이루어지니까 그 전,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정보를 찾아내서 어떠한 종목이 편입되고 어떠한 종목이 편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좀 빠르게 캐치해서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적인 동향을 보다가 추세로 움직이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도 모멘텀 투자도 모멘텀 매매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더 좋으면 자리 잡고 뭐 매도의 시그널이 1도 없으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FNF의 움직임이었어요. 뭐 반대 상황도 있겠죠. 휠라호딩스 얘는 지금 거꾸로 타고 있죠. 그러면 의류업종만 보면은 의류업종, 뭐 골프, 겨울 성수기, 비싼 옷, 나머지 의류 섹터들의 상승 이런 것만 보자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왜 얘만 이래? 얘는 MSCI 편출 대상 종목이에요. 아직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누군가는 미디어 섹터, 2차전지 바통을 살짝 이어받는 미디어 섹터가 움직이는 그 중간단의 수급 역할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라인에 명단을 캐치해서 걔를 바스켓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제 11월 달에 MSCI 편입이 돼서 그 종목군의 편입이나 편출을 각 증권사의 자료를 모아서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편입에 대한 확률이 높은 종목, 가장 공통적으로 편출에 대한 확률이 높은 종목을 트래킹하면서 맞는 쪽에 내가 매매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조금 깔리는 면 확률도 1% 계속 올라가고, 이것들이 한번 이렇게 내가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에 같은 로직, 그 다음에 같은 로직, 로직만 딱 짜놓으면 새로운 종목은 그때그때 맞춰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로직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번 주는 미디어 섹터가 9개나 되고요. 이 안에는 미디어, 컨텐츠, 메타버스, 게임, 무슨 뭐 웹툰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의 IP를 만들어냈으면 이걸로 게임 캐릭터도 만들고 웹툰도 드라마도 영화도 메타버스도 다 할 수 있는 섹터들의 가장 시장에 돈이 집중이 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소식도 있고, 한쪽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움직였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미디어나 가상화폐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강했었고, 뭐 앞으로 아직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들, 한쪽에서는 미사일 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언젠간 맞아 떨어지면 이쪽도 여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은 되니까요.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 정도는 트래킹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아난티나 이런 종목들 조금 대표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으면 변화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 정도 체크를 하면 시장의 이 안에서의 순환도 조금 포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거래소는 3,000, 코스닥은 1,000에서 왔다리 갔다리 전체적인 대금을 줄어버리고 지리지리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니까 한쪽에서 이런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작년 올해 포지션을 많이 취해놨던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걸 아직도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이 이제 앞으로 취할 정도의 이쪽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11월 달 잘 이용하시면 내년 준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미디어 섹터들의 움직임도, 아니면 이게 바뀌면 다른 섹터의 움직임이 변화하는 그 중간단의 흐름도 각각의 대표적인 종목을 한두 종목을 딱 묶어놓고 어디가 강해지는지를 계속 순차적으로 파악하면
돈이 또 이렇게 횟가닥 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 타이밍도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간 이제 상승률의 종목도 뭐 몇몇 일 보면 뭐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이제 오늘의 주간 상승률에 했던 로직들은 요런 데이터나 공부를 해놔서 다음에 잘 이용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 들어오진 간에 로직만 제대로 만들고 그때그때 각 상황에 맞는 수정만 조금씩 해주면 그 로직은 효용 가치를 잃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문의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하시고요. 뭐 주간 이렇게 지나면 10월달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고 11월달 일정 살짝 생각하면 11월 초에 FOMC 테이퍼링 한다. 해라. 그럼 할 거잖아 원래. 그것 때문에 뭐 심리단이 깨지거나 이럴 건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일정 수순이 지나면 금리 인상한다. 해라. 금리 인상의 상승 속도보다 시장이 회복하는 속도가 조금만 빠르면 우리의 우려감이 작아진다. 그걸 우리는 실적 장세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한다. 아직까지는 금융장세에서 역금융장세로 그냥 실적 장세를 건너뛰고 가버리는 모습은 없다. 깨지는 건 우리의 심리단일 뿐이다. 데이터는 아직은 아니라 그런다. 그리고 뭐 밀어놨던 이 부채한도 협상 같은 거 12월 달로 밀어놨던 것들 조금씩 이제 12월 달 되면 이야기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시장은 많이 소강 상태에 이르렀고 전체적인 자금은 줄고 등락폭은 줄어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수단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생각은 조금 그냥 연습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저런 데이터가 나왔더니 요런 애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무슨 땡땡 뭐가 생기면 그 종목이 뭐가 들어가는지 찾아보고 그 종목을 한번 추적하고 바스켓 매매를 해볼까? 2, 5, 8, 10일 날 월에 MSCI 지수가 변동이 생기면 그 한 달 전 달부터 한번 그 자료를 취합해 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10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이제 11월, 12월에 2달이 올해 남았습니다. 잘 해서 내년에도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걸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남들보다 딱 한 단계만, 한 발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고요. 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10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